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아린의 이유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요. 한국 창작 독립 애니메이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애니메이션은 따뜻한 가족애와 가슴 뭉클한 우정을 담은 판타지 가족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입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다른 이의 삶을 경험해보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작은 영화관에서는 한국 애니메이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별의 정원의 원종식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함께했죠. 마왕의 딸 이리샤의 장형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함께하고 계시는 선호빈 감독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것 봐, 지구야. 자, 이제 속력을 내보자고. 감독님 영화 오늘 얘기 나눠볼 건데 별의 정원 네. 배경이 영양군이죠. 예, 예. 그 경상북도에 네. 있는 영양군을 배경으로 했고 뭐 서울 도심도 나오긴 나오죠. 근데 주 배경은 영양군이고 영화의 이제 메인 부분은 판타지 구간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실제로 영양군이 뭐 여기서도 좀 가깝지만 네. 막상 가려고 하면은 뭐 서울에서 가는 거나 대구에서 가는 대구에서 거나 가는 거. 뭐 차이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그 때문에.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영양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군 중에서 인구가 울릉군을 제외하면 제일 적고요. 아, 네. 얼마나 되나요? 한 17,000이 2016년에 17,000이었으니까 줄면 줄어서 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줄죠 보통 예, 시골에. 제가 네. 노량진 사는데 노량진보다 좀. 그렇죠. 아 그럼요. 정말요? 서울에 그 그러면 대학교 엄청 크죠, 서울의 종합대학교 경들은. 정원 정도 아. 되는 거죠. 완전 산골을 배경으로 하셨네요. 그리고 거기가 면적은 면적은 서울시보다 크고요. 서울시보다 커요. 크고요. 네. 그래서 거기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야 국내. 정말 시골이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경북 갑자기 지역 얘기가 그러는데 그 경북 북부 지역의 BYC라는 그 오지 지역에서 BYC. 그 Y가 영양인가 그 보군요. 중에 이제 아. Y가 영양이고요. 뭐 청송, 봉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 그 중에서도 제일 아, 현대적인 의미의 개발이 덜 된 곳. 저기 전라북도도 그런 거 있어요. 무진장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아, 우주 진한 장소. 진한 장소. 거기도 반딧불 보이는 그런 동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강원도 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강원도 산골 생각하고 이러는데 별도 그런 데서 보고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별을 육안으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냥 아하. 보이나요? 예. 그냥 눈으로 보면 은하수도 보이고 육등성까지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별의 정원. 별의 별의 정원. 여행을 예. 떠나는 장소로 영향이. 예. 그래서 아, 그 주인공 이름이 수아인데 그 수비면에 수비 초등학교라는 것도 실제 여기 나오는 거는 다 영양군에 있는 장소들을 그대로 묘사한 거고요. 네. 그 수아리라는 곳 일대가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근데 수아라는 예. 이름은 예. 참 자연스러운 사람 그냥 이름도 사람 많이. 이름 같죠. 예. 예. 저희 형수님도 수아하고. 아, 그전에 수아들이 네. 은근히 있고 저기 네. 원더풀 데이지 우리 네. 지난주에 아, 그러네요. 했었는데 네. 거기 주인공도 수아입니다. 아, 그랬나요? 수아가 사람 모르시죠. 이름.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드러나면 더 좀 좋다고 보면 될까요? 감독님 재밌죠. 만드신 거 예, 보면 네. 뭐 배경이 그렇죠. 사실 지난주에 그 우리 장혜원 감독님 작품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우리 일상을 배경으로 한 것들이 좀 더 판타지 세계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네, 느낌을 맞습니다. 그 낯선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단순히 주제뿐이 아니라 어떤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작품 같은 경우도 뭐 꼭 지역을 기획으로 해서 해야겠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도시든 시골이든 우리가 접하는 것들 속에서 소재를 보여줬을 때 외국인이 봐도 그렇고 국내 관객이 봐도 그렇고 그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 뭐라 그럴까? 그 디테일이 산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꼭 우리나라 것이니까 우리 사람들만 이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저희도 외국 영화를 볼 때 제3세계 영화를 보든 심지어 미국 헐리우드 네. 영화를 보든 그게 구체적으로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게 봤을 때
오히려 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저도 그 문화권에 살지 않았으면 느낄 수 있고 네. 당장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관객들은 아 나도 저런 데 가본 데 있고 저런 데 어떤 문화라는 걸 더 잘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어떤 우리 실제 현실을 환타지에 적용하는 태도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그게 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닮은 점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냥 장편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한국적인 거를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고민에서 맞아요. 시작된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일단 별의 정원 이 애니메이션 영상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는 차 한 대. 차 안엔 뚱한 표정의 도시 소녀 수하가 타고 있는데요. 엄마의 일 때문에 잠시 할머니 집에 머무르게 된 수아는 뭔가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수아야 그런 걸 보면 되게 엄마 다니던 실사 국민학교인데 영화 같은 그대로다. 진짜 아, 여기 진짜 저 동네군요, 진짜. 네, 실제 있는 초등학교인데. 에이 가시나 니 자꾸 이러면 전화기 도로 확 뺏어 삐린다. 수비 초등학교 엄마랑 안 어울린다. 뭐가? 엄마는 억수로 공격적이잖아. 아유, 니는 억수로 아재 같은 거 아나? 에이씨 짜증나. 고마해라. 뭘? 고마해라 좀. 나도 힘들다 이 가시나야. 뭘?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사춘기 폭발, 불안불안한 모녀. 저기가 이제 수비초등학교라고 정원이 94명 있어요. 2018년 한 명 입학해서 입학생 환영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고맙다 막 그러면서. 저희가 이 작품을 정식 시사하기 전에 최초로 공개한 데가 저 수비초등학교 학생들을 이 코너의 이름도 작은 영화관이지만 영양군 작은 영화관 그 있죠. 백석에서 작은 영화관.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 초등학교 전교생과 함께 처음 시사를 했었어요. 야, 되게 뿌듯했겠는데요. 엄마랑 나는 항상 이런 식이다. 작년에 아빠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이런 갑작스런 사고로 목걸이만 엄마, 남기고 떠나간 나 아버지의 진짜로 빈자리가 오늘만 유독 자고 크게 느껴졌던 내일 수하. 엄마랑 같이 집에를 그런 수아의 마음을 달래주는 건 새로 만난 친구 강아지 밤이뿐. 진짜 귀엽다. 넌 이름이 뭐야? 밤이다, 밤이. 밤이야? 시꺼먼 밤에 태어나서 그래 부른다 카네. 네, 여기 엄마가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예, 예. 굉장히 신선했어요. 아, 네, 애니메이션에서 사투리 쓰기가 네. 사실 사투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애니메이션에서는. 맞아요. 왜냐면 어떤 지역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 네. 것 같아, 애니메이션. 저 성우분이 대구 분이신데 아. 사투리를 잘못 쓰면은 그 지역 분들은 저거 진짜 사투리 아니라고. 여기 말이 아니라. 밤이야 이것 봐. 벌써 절친이 된 두 친구. 수아는 밤이에게 멋진 물수제비 솜씨를 선보이는데요. 이쯤은 뭐. 우리가 실제 있는 수비 아빠들 내가 계곡, 최초의 여자 수화계곡이에요. 프로야구 선수가 계곡. 될 거라고 하셨다고.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하려는 그 순간 수아가 잡은 돌이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빠가 준 목걸이가 번쩍 빛나자 동시에 돌도 빠져나옵니다. 생전 처음 본 생김새의 돌? 그 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그날 밤 밤이와 함께 UFO를 목격하게 되고 밤이야 왜 그래? 도둑! 네가 도둑이지? 네가 이걸 저 훔쳤잖아. 수아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자세히 보시면 저기 레드페퍼라고. 고추군요, 고추. 아, 의도하신 거예요? 방금 저기 예, 하늘 쏜 거지? 하늘은 무슨 하늘? 난 당당하게 소리로 기어들어왔다고. 그 영양군이 유명한 게 밤하늘 말고 전통적으로 영양고추가 아, 유명해서 아, 고추가 유명하군요. 예. 구마를 하는 외계인. 돌을 찾으러 왔다는 수상한 존재를 UFO로 착각한 수하. 하늘에서 그런데 누가 UFO를 타고 그 온 UFO는 거잖아. 아마 다른 주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저 캐릭터는 도둑, 이상하게 도둑들이야. 저는 볼 때마다 감독님하고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 오무요?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밤이를 닮았다는 쫓아가는 얘기 많이 수아는 들으시죠? 초록빛의 반딧불들과 마주치고 반딧불들은 길을 알려주듯 어딘가로 이끄는데요. 뭐야? 여긴 어디지? 큰 돌을 향해 짖던 바미는 갑자기 빛나는 바위 속으로 뛰어들고 지켜보던 수아도 바미를 뒤따릅니다. 어라?
대체 여긴 어디? 난데없이 펼쳐진 별천지. 반짝반짝 별들이 빛나는 바로 별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여긴 어디지? 이곳은 바로 별 정원사 5구가 어둠의 돌을 보호하는 곳. 다행히 아직 그대로 있네. 하지만 녀석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지. 그 오무라는 저 별 정원사 캐릭터는 오무도 그 수화계곡에서 쭉 도로로 가면 도로가 끝나는 산 넘어가면 도로가 끊겨요. 네. 산 넘어가면 울진인데 그 끝에 있는 진짜 산간 오지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무가요? 예, 오무가. 오물이 뭐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오무 마을. 오무 마을. 송방마을 오무 마을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이 작품에도 그곳 표지석이랑 그 뒤에 이제 별의 정원이 있다라고 설정을 해서 만든.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나요? 뭐 그럼 내 이름은 예, 오무겠냐? 내 뭐 이름은 이렇게. 오무겠네라는. 별의 정원 깊숙이 들어온 수아와 밤이. 난 반디야. 별 정원사 오무를 도와서 별들을 가꾸는 반디뿌리지. 별 정원사? 그럼 여긴 별 정원이라는 건가? 하늘에서 떨어진 외계인이 아니고? 그건 어둠 도둑들이야. 생각도 정리할 겸 급한 볼일부터 보러 온 수아.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어둠 도둑은 뭐고? 이게 다 낮에 준 그 돌멩이 때문인 거야? 아, 몰라. 아, 짜증나. 그러게 내가 분명히 이 동네 오기 싫댔잖아. 바로 그때 갑자기 나타난 어둠의 도둑들. 그들의 목적은 바로 그 검은 돌 어둠이었습니다. 좋은 말 할 때 어둠을 내놓지 않으면 이 녀석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 안돼, 우리 밤이. 별 정원사는 저기서 어떤 일들을 하나요? 보통 그 우주의 5개의 은하에 있는 별들을 어둠을 말하자면 그냥 거름이 어둠 같은 건데요. 흙이 어둠 얼음 관리를 해주는. 네, 어둠을 보급하고 네. 별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정원사 역할을 합니다. 어둠을 막 뺏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순간 위험을 감지한 수아의 목걸이가 또 한 번 마법을 부리지만 결국 어둠의 돌을 도둑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도망치는 도둑들을 밤이가 뒤따라가 보지만 역부족. 게다가 그림자마저 빼앗겨버리고 마는데요. 근데 이게 악한 캐릭터들인데 예.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인지 예. 덕분인지 다 예. 착해 보이더라고요. 뱀도 귀여워 보이고. 한편 어둠 도둑들의 우두머리는 바로 플루토. 각 행성들의 어둠을 훔쳐 그 힘으로 행성과 별들을 사라지게 하는 어마무시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프로토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었죠. 지구에서 가져온 거 맞지? 네네, 말씀대로 그 영양숲에서 가져온 겁니다. 순도 100%의 어둠이야. 그게 가능해요? 모든 에너지가 근처에 숨겨져 있다는 거야. 내 짐작이 맞다. 모든 에너지? 그 명왕성이 플루토고요. 명왕성이 퇴출이 됐잖아요. 네. 네, 맞아, 맞아. 태양계 마치 태양계에서. 오리별 1호가 외로운 것처럼 명성이 훨씬 외롭죠. 예, 명왕성이 너무 외롭다라고 노래한 그 아티스트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쵸. 막 아쉬워하고. 부하들의 잠깐. 기록에서 수아의 목걸이를 발견한 플루토.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뭐가요, 플루토님? 강력한 힘을 가진 수아의 목걸이를 탐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기 숨어 있었을 줄이야. 그럼 저게 바로 모든 에너지. 너희가 다시 저곳으로 가야겠다. 잃어버린 지구의 어둠과 바미의 그림자를 되찾기 위해 펼쳐지는 까칠 소녀 수아의 모험. 과연 아버지가 준 목걸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지. 진짜 엄청나다. 별 우주 스펙터클 판타지 애니메이션 별의 정원이었습니다. 왜 어둠을 가져가는 건데? 봐. 저게 근데 아까 우주선 앞쪽에 보이던 게 고추 모종인가요? 예, 고추인데요. 저희가 이 맨 처음에 이 장편을 만들기 전에 그 작은 지역 소재로 하는 거를 영양군에서 당시 부군수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군수님 대신 오대창 군수님이 그 밤하늘을 소재로 애니메이션을 짧게 만들고 싶다. 그럼 홍보용은 아니고 그냥 단편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원래 작은 프로젝트였군요. 예, 작은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검토를 하다가
좀 특이한 게 보통 지역 홍보를 하자 그러면 뭐 고추를 홍보를 하든가 네. 뭐 안동이면 간고등어를 그렇죠. 홍보를 보통 그런 식이죠. 근데 밤하늘에 별이 많다고라는 게 약간 좀 갸우뚱하면서도 매력적이에요. 되게 정서적이네요. 네, 되게 정서적이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시나 그랬더니 일단 뭐 애니메이션화된 거보다는 자료 조사를 다른 지역의 업체랑 한 것들을 쭉 봤는데 뭐 지금 빛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어둠의 가치 되게 추상적이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라서 뭔가 좀 도전 의식이 생겨서 해보겠다고 해서 짧은 이야기로 만들었다가 세계관을 제가 넓혀가면서 그냥 저희가 자체 장편으로 큰 만들어 프로젝트가 보겠다 됐군요. 해서 장편으로 만들어서 극장에 개봉까지 하게 됐습니다. 전 봤을 때 내용이 너무 생각보다 철학적이라서 네, 맞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둠이 나쁘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는 어둠이 꼭 필요한 것이고 마치 삶과 죽음에서 우리가 삶이 좋은 것이고 죽음은 항상 나쁜 것이야 이렇게 다루는데 죽음이 꼭 필요한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네.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철학과 나오셔서. 그 저도 깜짝 보다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였어요. 수아가 화장실에 막 가잖아요. 네. 화장실 가는데 어둠을 예. 켜잖아요. 네. 어둠을 켠다는 이게 사실은 비문인데 되게 개념적으로 되게 뭔가 기존의 개념을 파괴하면서 되게 신박하다. 신박하죠. 맞아요.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을 리 없지 여기. 응? 잠깐. 여긴 문이 없잖아. 어둠을 켜야지. 뭐야? 아무것도 그러면서 되게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철학적 네. 고민이 담겨 있고 어둠도 어떤 필요한 거고 우리에게 네. 빛과 동등한. 네. 그래서 되게 어둠을 켜는 장면도 재밌어. 탁 키니까 정말 맞아요. 전등처럼 어둠이 팍 해서 들어가고 네. 이게 그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 어둠을 키는 원래 그 빛과 어둠의 전통적인 선악을 들고 어둠 속에 별이 있고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둠을 소재로 어둠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거는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네. 제가 무슨 그렇죠. 철학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공이 철학 전공을 철학 전공.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인 장르, 판타지 장르와 그 아이가 상실할 수 있는 사춘기 아이가 상실하는 느낌 이런 전형적인 이야기 안에 풀려고 했고 그 부분을 돌이나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만질 수 있는 걸로 표현하려고 해서 그렇게 나왔고 그 어둠 켜는 장면은 제가 처음에 이걸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시간 남아돌 때 공상하다 보면은 뭐 로봇 갖고 놀고 뭐 이런 공상도 하지만 네. 정말 건설적이지 않은 공상을 할 때 한 초등학교 원래 저학년? 공상이 예, 그렇죠 예. 뭐. 건설적인 망상이죠, 공상적인 공상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뭐 집에 다 물이 차면은 헤엄치고 뭐 이런 상상 어릴 때 그렇죠.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저도 해봤어요. 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왜 불을 켜면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둠 안에 못 들어가지라는 걸 실제로 해봤던 상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뒤에 이제 전투씬에서도 그거를 좀 스케일을 키워서 사용을 해본 거죠. 근데 지역적인 특성이 드러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영양이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영양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기 내가 가본 데인데, 예. 여기 우리 집 앞에 계곡인데 예.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예. 좀 뭔가 책임감 이런 건 없으셨어요? 책임감이요. 네. 영양 국민들께서는 아마 모르시지 않았을까 영화가 만들어지는 걸. 근데 알려주기 전에 모를 수 있어요. 네. 보고 봤을 때 나중에 개봉하고요. 그렇죠. 그게 항상 그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영화가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영화 배경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시가 영화는 헐리우드에서 제작되지만 1위가 뉴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뉴욕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아까 지나갔던 데가 보이고 이러면은 네. 관광객 입장에서도 되게 느낌이 네, 새롭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들을 영양군이나 특히 그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게 신기하게 보고 또 뭐 저런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 아무리 표현해도 실제 가서 별을 보는 거는 또 느낌이 달라서 그런. 근데 실제로 영양에서 별이 잘 보이나요? 정말 잘 보이는데요. 제가 10번 갔는데 사실은 영화 개봉 직전 주에 별을 보고 나머지는 자료조사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뭐 달이 밝게 뜬다거나 아, 날씨가 운이 좋아야 보는군요. 그것도 이렇게 예, 근데 진짜로 봤을 때는 이거 보셨나요, 별? 아니 뭐 군대에 군대에서 보고 있을 때 군대에서 보고 군대 있을 때 봤습니다. 군대. 근데 거기가 분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별 볼 수 있는 곳이 수아리가 누워서 별을 보면은 무슨 인공적으로 만든 별 보는 거대한 천문대에서 보는 것 같이 우와.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별을 하면 신기하게 별에 레이저 포인터가 닿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뭐 실제로 해설사님 닿진 않겠지만 이제 이렇게 딱 지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설 선생님이 예. 이렇게 이렇게 별자리를 설명도 저도 그런 거 봤어요. 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예, 하면서 그렇게. 막 예. 그 별자리 정말 설명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빛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중요한 건 날씨도 중요하지만 광해라고 빛의 방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 그런 주제랑 그런 부분을 밀접하게 연관시킨 그러네요. 건데 네. 주변 마을에라도 빛이 올라오거나 이러면 잘안 보여요. 병충해 이런 것처럼 그렇죠. 광해. 광해라는 광해. 표현이 있습니다. 어. 근데 거기는 이제 그 산 주변에도 빛이 없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죠. 빛이 없는 게 중요하군요. 별을 예, 보기 예, 위해서는. 그래서 영향이 예. 그 1만 인구 1만 그 예, 하지만 영향이 그런 거죠. 작은 소녀가 오즈를 구하듯이 가장 작고 소외되고 오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별을 품은 곳. 그리고 이 영화도 작고 상처 많은 소녀지만 우리가 잠든 하룻밤 사이에 네. 우리가 사는 우주를 구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는 네. 이야기 그런 연관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네, 아버지를 네. 이제 스포하셔도 됩니다. 잃게 되는 네. 그런 상처, 트라우마를 이게 일종의 어둠이잖아요. 네. 그건 어둠이고 이제 그거로부터 회피하는 캐릭터인데 그런 어떤 상실을 통해서 성장하고 어둠을 직시하고 바라보게 되고 이제 삶의 말하자면 일부구나 하고 이제 끌어안는 그런 과정을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정말 네. 이 어둠과 빛이라는 어떤 거기서 대비를 은근히 통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도 예, 좀 그렇죠.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 삶과 죽음. 삶과 죽음, 뭐 죽음이, 죽음과 양 여러 예. 가지 것들이 다 공존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을 외면하지 않고 어둠이 있어야만 밝은 면을 볼 수 있고 성장의 코드도 사실은 네. 상실이 어둠이고 뭐 얻는 것이 빛이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데 상실 속에서 새로운 사랑을 알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그렇죠. 저도 성장에 대해서 소녀가 많이 성장했구나를 느낀 게 아버지와 헤어질 때 돌아가셨지만 네. 되게 쿨하게 갈게 이렇게 갈게 하고 가잖아요. 그 저는 부분이 굉장히 되게 막 옛날 그 영화 콘택트 막 이런 영화 생각도 네. 나고 그랬습니다. 콘택트도 여기 되게 네. 좋아하실 네. 것 같다 그 영화를 막.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컨택트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봐서 다시 봤거든요. 옛날에 되게 조디 새롭더라고요. 포스터의. 예, 되게 새롭더라고요. 자, 끝으로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협회장이시잖아요. 네. 뭐 원 감독님 영화도 그렇지만 우리 애니메이션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신지요? 지금 뭐 한국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점도 있고 이제 되게 발전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시장이 작고 네. 그에 비해서 중국은 이게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자국 영화가 아니면. 중국은 시장은 크지만 예, 거기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렇다고 우리가 영미권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제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시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영미 영화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정체성이 그게 없잖아요. 시나리오나 뭐나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큰 애니메이션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작품들은 지금 되게 많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해외 영화제 가고 그런 거를 시도하는 단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해외 유명한 페스티벌에서 상 받는 그랑프리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게 어떤 지속적인 작가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또 내부에서 어떻게 흥행작을 만들 것인가, 성공작을 만들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예를 들면 한류를 막 우리가 겨냥하고 만든 드라마가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도적으로도 다양한 작품들, 다양한 층위의 작품들을 지원을 하고 네. 거기에 또 독립이나 예술을 지향한 작품들도 지원과 또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맞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이거는 나와요. 애니메이션을 떠나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떤 산업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우리나라 문화 정책이 좀 방향이 바뀌었으면 해요. 왜냐면 어떤 막 한류 콘텐츠 뭐 수출 뭐 BTS 막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관객들이 그 제작자 포함해서 관객들이 되게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거는 나오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이 네. 되면서. 실제로 성공한 컨텐츠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획을 해서 나온 경우가 아니라 BTS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생적으로 그렇죠. 전 세계와 이 팬들을 형성하고 근데 이제 뭐 요새는 조금 나아질 수 있는데 제2의 무엇을 만들자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면 좀 다양한 대중들이 다양한 컨텐츠를 맛볼 수 있고 거기서 살아남으면 이 방향이구나 해서 서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정책이면은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으로서가 아니고 관객으로서 되게 다양한 영화, 애니메이션, 뭐 혹은 다른 문화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지원이 네, 있으면. 네. 그래서 그리고 극장용 애니메이션만 한정 지어서 생각해 보면 약간 상영 기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극장용 애니메이션만 보면은 저희가 주로 1회차 상영으로 다 네네.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루만 제대로 극장에 걸려 있어도 맞아요. 그런 관이 몇 개만 있어도 그런 게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예술 영화 전용관처럼 어떤 상영 기회를 확보해 주는 예. 건 되게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그게 한국 영화에서도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소 실사 영화들이 살아나야지 영화적 다양성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영화의 스토리를 뭐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개별 감독들이 알아서 할 것인데 이제 그런 제반적으로 유통구조? 예, 유통구조의 어떤 보호 정책 같은 네. 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관객으로서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나의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관객으로서. 보통 열흘이면 내리죠. 보통 영화들이. 그렇죠. 그러면 열흘 동안이라도 그냥 한 관쪽 틀어줬으면 그러면 진짜 그렇죠. 괜찮은데. 이게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굉장히 속상합니다. 자기 네. 영화가 시네마 아니 뭐 아무튼 어디 멀티플렉스 걸렸대 해서 그 시간표 보는데 아침 7시 반. 예. 보러 보러 갈게 갈게 어디 영화를 누가 봐요? 보러 갈게 어디에서 해? 그러면 7시 40분에 저기서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되는 거죠. 정말 예. 쓰라립니다. 볼 수 없는 시간대. 사회생활을 하는 어른이라면 볼 수 없는 네. 시간대 하고 있는. 그렇게 네. 하고 이제 막 티는 내죠. 관 하나 많이 줬다 걸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스크린 수라는 걸 하면은 이 정도면 잡아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들어라는 명분은 되는데 그 시간표를 열어보면은 맞습니다. 차라리 잡아주지 말고 한 관에서 여러 개를 잡는 게 더 나을 그럴 것 수 같아요. 있겠네요.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관객으로서 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걸 원합니다. 감독과 뭐 관객 모두가 바라는 게 아닐까 싶고 그 바람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다양한 작품으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다가오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